논어 173번째 시간 자장편의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3장 자하왈 사이우즉 학하고 학이 우즉 산이라. 벼슬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고 배우고 여력이 되면 벼슬을 해라. 이게 해석은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감이 안 잡히죠. 자아는 벼슬을 하건 배우건 여력이 있으면 서로 배움과 벼슬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한 말인지, 근데 이게 공자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취지로 본다면 자신이 맡은 일에 힘써서 그 할 일을 다 하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하라 그런 뜻이겠어요. 사하고 이제 학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약간 좀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봉건 시대에는 귀족 자제들은 대대로 이제 귀족 집안은 배움이 갖춰지기 전에도, 학을 하기 전에도 이미 벼슬자를 가져서 관직에 올라왔습니다. 학문은 완성이 안 됐는데도,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들은 벼슬을 가진 뒤에 공부를 해야 하는 처지였죠. 반드시 대부분 공부를 안 했지만, 그와 반대로 귀족이 아닌 사람은 공부를 해서 일정 수준에 오르거나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야 유력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해서 관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이우죽학은 아마 세습 귀족에게, 뒤의 경우는 이제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사계급에게 한 말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사하고 바로 학이 연결되는데, 이 사람은 우라는 말을 써서 공부와 사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그럴까? 그런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자입니다. 자유왈 상은 치호의 이진이라. 자유가 말하였다. 상은 슬픔을 극진이 하면은 그만이다, 그뿐이다. 슬픔을 다하고 그쳐야 한다, 이렇게 되죠. 공자도 이제 우리 8일의 그 3편에 보면, 그 상사는 여기 이연정 영척이니라. 그래서 상사는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기보다는 슬퍼야 된다. 애가 되는 거죠. 슬퍼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됐죠. 상사의 핵심은 슬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그거에 대한 되풀이한 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두 글자가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이 옛주 한나라 때의 고주를 보면, 한나라 그 송대 이전의 고주를 보면, 슬픔을 다하는 데서 그친다, 그칠 지자로 그친다라는 의미로 보고, 지나치게 슬퍼해서 몸을 망치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딱 슬픔이 거기서 딱 절제를 하고, 몸이 상하다든가 더하면 죽는 경우, 이래서는 안 된다, 딱 얘기를 한 건데, 주자는 치상호의 이 지를 모모일 뿐이다로 해석했어요. 상사는 슬픔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 뉘앙스는 뭐가 있냐 하면, 형식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자는.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을 따르면 자유라는 사람은 상사에 따르는 어떤 형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란 말의 해석을 둘러싸고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그 자유를 평가하는 문제까지 이제 주자의 해석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주자의 해석이 불러온
그 공자의 제자들을 약간 지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유왈 오우 장냐 위 난능냐나 연이 미인이니라. 내 친구 자장은 어려운 것은 잘한다. 하지만 인하지는 않다. 이 정도 해석입니다. 여기서 난능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것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미인이라는 말을 했죠. 공자가 이제 인을 정의할 때 기욕 달이 달인, 그쵸? 기욕 달이 달인, 기욕 리비 리빈, 이렇게 해서 이는 자기가 통달하고 싶지만 남을 먼저 통달하게 하고, 자기가 독립하고 싶고 혼자 서고 싶지만 남을 먼저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의 어떤 이타적인 성질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란 얘기죠. 자장은 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을 하고 통제를 하고 완벽한데 이게 달인에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미인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할 때 자장은 난능은 잘하는데 아직 인의 단계까지는 못 갔어라고 해서 되게 비판하는 말로 읽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송대감이 이게 심해지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보통 16장하고 같이 읽습니다. 16장을 보면 증자왈 당당호 장냐여 난여병 위인의로다. 증자가 말하였다. 당당하구나 자장은 그와 함께 인을 행하기는 어렵다. 이건 이제 당연히 주자의 해석입니다. 난능이 앞장에서 어려운 일을 잘한다 그러는 난능이 무엇인가? 15장에서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당당호라고 표현했죠. 당당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이게 잘하고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죠. 남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을 갖추는 건. 자하는 용모를 갖추는 일, 그러니까 선비로서 복장을 갖추고 몸가짐을 바로 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데 내면이 아직 부족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당당한 모습을 이라는 건 내면에 수양되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면은 부족한데도 겉모습만 그렇게 훌륭하다. 내면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인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비판적 언사로 읽는 거죠. 그래서 앞에 15장과 이 16장 이것은 앞에서는 자장의 그 장점을 말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난여병 위인이라고 해서 이걸 비판한다는 것으로 이제 읽죠. 이게 주자의 해석이에요. 주자의 해석이나 이게 송류들의 풀이에는 그 증자나 안현을 제외하고 공자의 제자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늘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기는 사실 그 유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나 기독교에서 후대에 스승이 돌아가고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의 유산을 전승하는가 하는 그 어떤 그 양식화된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제가 책에서 한번 그건 기록을 하기로 하고, 이런 게 늘 지적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여병이라는 말로 그거를 이제 비견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장은 당당하구나. 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와 어깨를 겨루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서 내가 어깨를 겨루기 힘들어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에게 미칠 수 없다, 이 정도로 칭찬하는 말로 보는 거예요. 15장도 자장에 대한 그 비판이 아니라 인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인이라 인을 행하는 것이
다른 어려운 일보다도 인하는 게 지극히 어렵다라는 뜻에서 이제 해석을 했다고 보는 의견도 이거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장이란 사람은 그 공자보다 나이가 48살이 적어서 가장 연소한 자자였어요. 근데 공자 사후에 자신의 학파를 세울 정도로 명망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그 젊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등자랑 제일 친했어요. 공자 말년의 제자로 가장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공자 학파를 후대에 전승한 공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제자 사이에, 공자 사후에 제자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거는 논어만으로는 안 되고 그 묵자나 그 맹자도 좀 그렇고, 뭐 뒤에 순자나 장자나 한비자 이런 그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이 약간 따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만 들으면 부족해서 제자 관계는 따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17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